잘퀴즈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0년 9월 17일입니다. 어제 입시생들은 모평을 치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일들을 벌어졌던 일들을 이렇게 잘 취합을 해서 향후 대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간판부터 뭐 쪽박, 대박 뭐 이런 걸 썼는데요. 저도 그런 말 쓰기가 싫어요. 근데 하도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래도 또 말도 제대로 안 들으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호소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 간판만 보고 뭐 초등학생이니까 내 아이가 중학생이니까 뭐 저기 강 건너 아직 멀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거의 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매번 제가 현역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요, 모의고사 보고 뭐 그 결과를 가지고 저녁에 엄마한테서 전화가 와요. 우리 애가 울고 있어요. 왜 울어요? 시험 못 봐서 울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 그만둘 거예요? 아니요. 수도 없는 모의고사를 치르고요, 수능을 준비시켜 왔는데요, 모의고사 한번 보고 물론 기대도 있겠죠. 내 실력이 얼마나 되냐, 앞으로 몇 점이나 얻을 수 있느냐, 거기에 기준이 되는 게 모의고사다, 이렇게 크게 착각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목을 매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모의고사 신경 쓰지 말고 때가 돼서 치르라 그러면 치러라. 그렇지만 고3이 되었을 때는 6월하고 9월 거는 문제가 그나마 완성도가 좋으니까 수능하고 똑같이 한번 치러봐라. 실전 연습을 해라. 이런데 방점을 두고 이제 해왔는데요, 늘 얘기하지만 거기서 크게 얻을 거 없습니다. 실전 경험이라고 하는 그 경험밖에 없거든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잘 치를 수 있는 역전의 용사가 되라. 그래서 수능장에서 느긋하게 시험 잘 쳐라. 여기에 항상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이게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며칠 모의고사 이렇게 보기 전부터 저도 긴장을 했어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커리를 짜주고 많은 애들이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일희일비할 거다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가 않죠. 항상 두려운 게 시험이니까요. 그래서 며칠 저도 좀 고민을 좀 하고 걱정을 하고, 내가 이 나이에 왜 이런 거 걱정까지 하냐, 괜히 유튜브 해가지고 별걸 다 걱정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진짜 진실을 전달하여서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해서 행복해진다면은 제가 좀 힘들더라도 할 얘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 이거 유튜브에서 광고 수입 나오는 거, 그거 사실은 광고 수입 가지고 아직은 이 학원을, 이 건물 임대를 내 가지고 제가 못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유지비엔 택도 없죠. 그래서 또 그 부분도 고민스럽기도 하지만요,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된다면 이 이야기는 이어가고 싶어요. 자, 제일 먼저 연락이 온 친구, 참 그 얘기하기 전에요,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자, 모평이든 모의고사든 시험을 보면은 얼른 집에 와가지고 답 맞춰볼 생각하지 말고요, 그 문제를 보고 한번 다시 한번 풀어봐라. 그래야지 현위치가 정확히 나오거든요. 물론 뭐 400점 만점에 450점이 나왔다 이러면요,
그 안에도 상당한 점수가 내가 찍어서 나오는 점수가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내가 이거 확실히 답이다 하고 마킹을 해서 답으로 나온 게 자기 실력인데요. 대부분의 자기 등급에는 거품이 많아요. 예. 물론 그것도 실력이라고 나중에 점수로 환산돼서 나오겠지만요. 꼭 그걸 끝나고 요번 9월 모평도 끝나면은 그대로 문제지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한번 풀어봐라. 원점에서요. 과연 내가 몰라서 못 푸는 문제가 몇 문제나 되느냐. 통상적으로 제가 커리를 짜줘서 공부한 애들은요, 이 시점에서는 몰라서 못 푼 문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고득점 나온 애들도 뭐 한두 개 틀렸다 그러면 너 그거 몰라서 못 틀렸냐? 하면 아니라 그래요. 자, 차라리 이론적으로 몰라서 이 시점에서 틀렸다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그거는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든 입시 전문가들이 이런 점은 얘기 안 해요. 집중력 때문에 생기는 이 폭망하는 경우, 멘탈이 흔들려서 점수가 하락되는 경우는 생각을 잘 이야기를 못해요. 이거는요,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요즘 이게 거의 확산이 돼가지고 거의 모든 애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님이 아니고는 못 고쳐준다. 그래서 누구든지 엄마든 아빠든 나서서 이 아이의 흔들린 멘탈을 공부를 통해서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제가 하라는 대로 제대로 한 애들은요 거의 안 틀립니다. 기계적인 에러가 하나 나오기 전에는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교과과정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9월 모평 기대도 하고 이게 내 점수하고 거의 확정됐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긴장하고 들어갔어요. 제가 귀에 떡지가 않도록 얘기했던 거는 다 까먹고 그냥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모평 결과를 들어보고요. 영어에서 2개 틀렸어요. 하나 틀렸어요.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어디 영역에서 틀렸나.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듣기에서 틀렸대요. 듣기에서요. 왜 듣기에 틀렸냐?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요. 1, 2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인터넷 강사가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뭐 인터넷 강사든 어디 강사든 선생님들이 자, 너희들 영어 듣기 다 맞지? 예, 다 맞아요. 일반 모의고사 때 다 맞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자, 듣기 시간 너무 길지? 듣기 하면서 네가 어려워했던 부분의 문제를 한번 읽고 풀어라. 이런 개 양아치 같은 얘기를 하는 걸 또 아이들은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건 거의 양아치 수준이거든요. 가뜩이나 요즘 애들은 집중력도 부족한데요. 옛날에는 등급제가 아니라 그냥 점수로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영어는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도요. 듣기 시험을 하면서 다른 거를 하려고 는 상상도 못했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듣기 시험도요. 조금만 방심을 하면은 상황 파악을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막 두 아이가 막 대화하다가 나중에 묻는 게 이 두 아이의 대화 장소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었을 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해운대 해수욕장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어디냐 이러면 해운대 해수욕장이에요. 그만큼 집중력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 듣기잖아요. 옛날엔 구어 듣기도 있었어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집중해서 듣는 거.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점수가 좌우되는데 어떤 양아치가
듣기 할 때 일 다 맞으니까 뭐 그거 자기가 뭐 독해를 가르쳤는지 구문을 가르쳤는지 어법을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가 한 거는 맞출 수 있어도 개나 소나 다 맞는 듣기에서 틀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요.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완벽하게 요즘 인터넷 강사 그 강의를 들으면서 완벽하게 하나도 모르는 거 없이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딱 6개월 걸려요. 그렇지만은 시험 보면은 예전이나 달라지기 하나도 없다. 공부 이렇게 귀로 듣고 눈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손으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거의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공부해요.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걸 모르죠. 그래서 이 인터넷 강좌는 저는 2002년도부터 쏘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그 젊은 나이에 들으면서도 쏘았거든요. 들어야 될 강의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강의가 있어요. 이거는 들어서 망가진다는 게 아니라 아이 수준에 따라서 들어야 될 강좌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선택하는 기준은 이거 해가지고 점수 많이 올린 애들 사례를 듣고 자기도 거기다 적용을 하죠. 그 아이 상태하고 내 아이 지금 상태는 완전히 다른 상태인데요. 또 강사에 따라서 저는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모든 강사의 강의를 다 들어봤지만 제 유튜브에서 얘기 못해요. 거품 무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잘 가르치는 강사의 강의도 골라 들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요. 또 언제부턴가 한 10여 년 전부터는 과학 탐구를 하는데 이게 서브노트라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옛날에는 뭐 책에 많잖아요. 요약본 뭐 이래가지고 부록처럼 딸려 있고 근데 부록 보는 애들 없잖아요. 근데 그 서브노트라는 것도 제가 이렇게 딱 보고 깜짝 놀란 게요. 이제 노트 필기까지 해줘요. 아주 처음엔 흑백으로 해주더니까 이제 칼라로 해줘요. 그러면은 그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는 애는 뭐 해요? 눈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귀로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이 손은 뭐예요? 손은 보통 이렇게 자기가 필기를 하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제 노트 필기까지 싹 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애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죠. 망하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기본서 펼쳐놓고 제대로 그 옆에다가 이렇게 노트 필기도 딱 이렇게 펴놓고 제대로 기록이 돼 있나 이러면서 눈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날로 먹는 공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만 때우면 다 만점 나오죠. 그래서요, 요번 구평에서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는, 이 강의 들으면서도 어떤 강사는, 무슨 생각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듣기를 들으면서 다른 문제를 풀어라. 또 옛날에는 그것도 아이들이 멘탈이 강한 애들도 안 하던 거를 요즘같이 산산이 부서진 허공에 부서진 멘탈들한테 그것마저 틀리라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안 그래왔다가 또 6월 9월 평가 온 건 문제 좋다니까 한번 풀 때는 잘 받아봐야지. 그러니까 평소에 안 그러던 애들까지 그 짓을 해요. 자, 영어 실력 제대로 쌓으면요, 다 풀고 나면 통상적으로 5분 정도 남아요. 자, 뒤에 부분, 듣기 말고 그 뒷부분에서, 자기가 불안감을 느낀다. 이러면 영어 실력이 아직 못 갖춰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 멘탈로 듣기 그마저 이렇게,
흘러보내면서 그쪽 거 푼다고 그게 풀리나요? 귀는 저쪽에 가 있고 문제는 눈은 여기 보고 앉았고 집중을 해도 오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강의 들으시는 그 부모님들은 영어 점수로 가지고 하지 말고요. 너 혹시 듣기 하면서 옆에는 그 문장 순서 맞추냐, 뭐 문장 삽입, 뭐 그런 문제 풀은 적 있냐 물어보세요. 그렇게 했다 그러면요, 뒤통수를 한 대 휘어 갈기세요.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거든요. 자, 매년 이제 저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제 입장에서는요, 매년 수능의 난이도를 예측하는 거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작년에도 예측을 했지만은요, 한 번도 그 예측을 벗어난 적은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수능은요, 제일 목표는 EBS 교재예요. 예년 같으면은 EBS 교재에서 크게 볼 거 없었어요. 자, 국어하고 탐구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수능도 중요합니다. 수학도요. 영어도 중요합니다. 제일 트렌드는, 목표는 EBS 교재를 가져왔어요. 사탐이든 과탐이든. 그리고 바보 같은 애들은요, 이 시점에서 내가 틀린 문제를 가지고 방향을 설정을 해요. 또 바보가 아니래도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틀린 문제는 자기한테는 지금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남들은 쉽게 푸는 문제. 그러면은 자기가 어려운 문제 극복을 하려면은 대책이 뭐예요? 자꾸 어려운 문제 풀어서 그것을 극복해 보겠다. 제가 뭐 장담을 하는데 그건 아주 속된 말로 골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안 납니다. 그래서 고르게 쉽게 나가세요. 예전에는 쉽게 나가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 쉽게 속에는요,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해봐라.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그 이상한 문제 풀지 마시고요, 기출 문제 푸세요. 제가 9월 모평 이전에는 기출 문제 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경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마음이 급한 애들은 기출 문제 다 풀어버리고요. 9월 모평 본 다음에 풀 게 없어요. 뭐 해요? 이때부터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이상한 문제, 어려운 문제 풀기 시작하고요. 또 이제 보통 쏟아져 나오는 게 있잖아요. 봉투 모의고사, 8절 모의고사 하지 마세요. 당부드리는데요. 그닥 도움 안 됩니다. 여태까지 했던 책 다시 꼼꼼히 분석을 하는, 잊어버린 게 있나, 버벅거리는 게 있나 잘 보세요. 오랫동안 해본 사람의 사심 없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날 것 같으면요, 아이들을 한다면 상업적으로 또 이용할지 모르지만 제가 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얘기 할 의무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진실만 전달해 주면 돼요. 근데 제 말을 또 따르기가 또 너무나 평범해서 그런지요, 또 무슨 방법은 있나 하고 찾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직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내 아이 데리고 첫 해야 할 때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는 아이고 시간 얼마 안 남았구나, 큰일 났다. 부모부터 당황하고 시작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제 남은 기간이면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9월 모평을 보고 제일 먼저 연락 온 친구가 그 서울의 어느 공부 잘하는 특정 지역이에요. 6월 모평을 보고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애가 울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전화했죠. 너 왜 우는데? 뭐, 전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 못해요. 네가 잘못해놓고 뭐 이제 와서 뭐 어쩌자고 우는 거야? 운다고 점수 올라가니? 네가 잘못한 거 있잖아. 작년 12월 달에 나한테 와서 코칭을 받고 와서 지금까지 컴퓨터 가지고 공부하는 척하고 딴짓 했잖아. 예, 딴짓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다 망했어요, 이제. 망하긴 뭘 망하니, 뭐. 올해 수능 출제 어떻게 되는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래서 이제 6월달, 이제 이제 완전 하겠다는 애를 붙잡고, 자, 내가 커리 짜진 거 다시 처음부터 해. 처음부터. 이제 해서 어떻게 돼요? 벌써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긴, 뭘 얼마 남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고 얼마나 좋은데. 노는 애들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공부하는 애들한테 이게 기회거든요. 그리고 한 2번 중간에 이거 어떻게 하죠? 저떻게 하죠? 전화가 오더니 요번에 9월 보고는 지가 평생 최고의 점수가 나왔다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죠? 그래 뭐 어떻게 하기는 나머지 더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국어가 1등급을 훨씬 넘어버렸어요.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와서 이런 등급 받아보기 처음입니다. 그래? 그 아이는요, 나는 지금 바닥이다. 그까짓 거, 시험 한번 해보라는 대로 해보자 해서 당당하게 그냥 멘탈 안 흔들리고 그냥 정신없이 풀어댔어요, 그대로. 그랬더니 왔더니 1등급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 정신없이 풀었다는 거는요, 제가 하라는 대로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이제서 생긴 거죠. 이 상황, 그 마인드로요, 나머지 기간 하면은 엄청난 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6월달부터 정신 차리고 해내도 이렇게 되는데, 그 전부터 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공부 꾸준히 해왔다면요. 제발 제가 시키는 대로 꼼꼼하게 하나하나들 진행을 하면은요. 진짜 대박이 나고요. 또 무슨 방법이 있나 하고 찾고요. 이제부터 막 문제풀이 뒤따 들어가고요. 대책도 없이. 그러면 다시 쪽박 찹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서 재수를 했는지, 왜서 삼수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6월 모평 보고 이제 재학생들 말고요.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 초등학교 계산왕 시켜본 적이 있거든요. 황당하죠, 그죠? 대학생급한테 초등학교 수학 해보더니 이게 지가 왜 이제 재수를 했는지 삼수를 했는지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멘탈이 얼마나 붕괴돼서 된 상태로 공부를 해왔는지요. 그래서 어쨌거나 자 나머지 기간은요, 제가 여기 방송에서 언급한 대로 EBS 교재 뒷담 문제 푼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면은 중3들도 거의 다 맞는 수능 국어거든요. 제대로 공부한 애들은 꼼꼼히 하나 둘 해가고요. 예전에는 뭐 EBS 그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별로 이렇게 중점을 두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니에요.
EBS 문제 잘 푸세요. 아니면 안 되면 암기라도 하세요. 많은 문제가 제대로 풀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수능을 볼 학생들 정신 바짝 차려요. 2학년들이 제일 많이 놀아요. 지금부터 제대로 마음 잡고 시작을 하면요, 내년 수능 대박이 납니다. 단 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요. 내가 시키는 대로. 여기에는 아이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뭐 저보고 이제 커리 받으란 얘기는 아니고요. 꼭 대박을 내보겠다 하는 데에서는 부모가 아이 공부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아이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 이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동영상 잘 보셔도 답이 있고요. 구슬이 3마리에도 뭐 꽤 보배라고요.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러시면 메일 보내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는 가르쳐 드려요. 그냥요. 그래서 나머지 기간 진짜 제가 시키는 대로 집중해서 하면은 아마 몰라서 푸는 문제는 없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제대로 한 애들, 제가 시킨 대로 제대로 1년 가까이 10달 가까이 준비해온 애들은요, 몰라서 풀 문제 없어요. 몰라서 틀린 문제가. 이제 나머지 더 조율을 해서 그거마저 다 맞춰야죠. 올해 수능에서는 상위권이라면 몰라서 틀리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만은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오랜 동안 악습처럼 몸에 밴 그 집중력 부족에서 오는 그런 현상을 극복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다. 이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